이 사진 속 주인공은 NBA 최장신 마누트 볼과 최단신 먹시 보구스입니다. 두 선수는 동네 농구도 아니고 NBA 같은 팀에서 뛰는 프로 선수였음에도 신장이 자그마치 71cm나 차이 나면서 큰 화제가 되었죠. 그리고 이들이 과연 NBA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좀 더 큰 화제거리였는데요. 보구스의 경우 선수들의 평균 신장이 198cm인 NBA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고, 볼의 경우 점프를 하지 않아도 덩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큰 키였지만 그에 비해 너무 낮은 체중과 수단 출신으로서 농구 경험과 기술이 부족했기에 NBA에서의 성공 여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체적인 요인 그리고 출신은 이유로 기믹에 불과하다는 평을 받으며 무시당했지만 결국 NBA에서 발자취를 남긴 선수로 남아 있는데요. 오늘은 NBA 최장신 마누트 볼과 최단신 먹시 보그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마누트 볼은 수단에서 태어났으며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민족 중 하나인 딩카족 출신입니다. 볼은 우월한 신장을 활용하며 동네 농구팀에서 뛰고 있었는데, 이런 볼을 미국 대학 농구팀 코치였던 돈 필리가 수단 농구팀을 도와주러 왔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필리는 볼에게 미국에서 농구 선수로 뛸 것을 권유했고, 볼은 당시 내전으로 생계가 힘들어진 가족을 돕고자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도착한 볼은 NBA가 아닌 미국 대학 농구 2부 리그에서 뛰게 됩니다. 이유는 그가 영어를 못해서 코치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고 말 그대로 동네 농구를 했었기에 경험과 기술이 부족해서였죠. 그래서 볼은 영어 수업을 받으며 대학 2부 리그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볼은 대학 2부 리그이기는 하지만 경기당 평균 22.5득점, 13.5리바운드, 7.1블락이라는 좋은 기록을 달성합니다. 볼 때문에 경기당 평균 관중이 500명에서 1800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큰 신장과 실력으로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이렇게 1년 동안 경험을 쌓은 볼은 1985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하게 됩니다. 스카우트들은 볼에 대해 아직 더 검증이 필요한 선수라며 볼을 지명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의견에도 워싱턴 블리츠는 볼을 지명하며 도박수를 던졌고 볼은 드디어 NBA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볼은 첫 시즌에 80경기에 출전해 총 397블락, 경기당 평균 5.8블락을 기록하며 NBA 루키 블락 기록을 경신했고 리그에서 최다 블락을 기록한 선수가 됩니다. 자신의 장점인 큰 키를 제대로 살리는 플레이로 말 그대로 센세이션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렇게 도박수로 재미를 본 워싱턴 블리츠는 1987년 드래프트에서 또다시 도박수를 던집니다. 그 도박수가 바로 160cm 포인트 가드 먹시 보그스입니다. 먹시 보그스는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MVP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보그스의 장점은 안정적인 드리블과 어시스트 능력, 그리고 코트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뛰어난 체력으로 상대방에게 강한 압박을 펼치는 것이었죠. 보그스는 대학 농구팀 웨이크 포레스트에서도 경기당 평균 14.8득점, 9.5도움, 2.4스틸을 기록하며 준수한 실력을 보였고, 심지어 FIBA 농구 월드컵에 미국 대표팀 선수로 참가하여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활약에도 스카우터들은 보그스는 키가 작기 때문에 대학 농구에서는 먹혔어도 NBA에서는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워싱턴 블리츠는 보그스의 가능성을 보고 그를 드래프트에서 지명하게 됩니다. 이 덕분에 이 사진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워싱턴 블리츠는 표를 팔기 위한 기믹으로 선수들을 영입한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럴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 두 선수가 실력으로 결과로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는 새드 엔딩이었습니다. 보그스는 자신과 어울리지 않은 팀 스타일 때문에 결국 벤치로 밀려나게 되었고, 볼도 첫 시즌과 같은 활약을 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볼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보그스는 신생팀인 샬럿 호네츠로 팀을 옮기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들은 같은 팀은 아니지만 각자의 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게 되죠. 먼저 보그스는 샬럿에서도 벤치 멤버로 시작했지만 시즌 도중 감독이 교체되면서 팀은 속공을 내세운 빠른 농구를 구사했고, 보그스는 점점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게 되죠. 90시즌부터 주전으로 출전한 보그스는 빠른 발과 뛰어난 어시스트 능력을 보여주며 맹활약을 펼칩니다. 특히 93-94 시즌에는 팀이 달리는 농구, 런앤건 스타일을 구사하며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시즌 더블-더블을 달성하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보그스의 맹활약에 힘입어 샬럿은 93년부터 97년까지 총 3번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었고, 이 덕분에 보그스는 NBA에서 성공한 최단신 선수로 큰 인기를 얻게 되죠. 그리고 이런 보그스의 인기는 코트 밖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스프라이트를 비롯한 각종 광고에 출연하며 더 많은 인기와 인지도를 얻게 됩니다. 전성기 이후 보그스는 부상과 나이에 의한 기량 저하를 겪으며 2001년을 마지막으로 14년의 NBA 생활을 마무리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결국 보구스는 NBA에서 160cm의 신장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많은 대중에게 그리고 운동선수들에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반면 워리어스로 이적했던 볼은 89시즌 철벽같은 블락슛을 보여주며 총 345블락을 기록해 NBA 블락 리더에 올랐으며, 거기다 성공률은 높지 않았지만 3점슛까지 쏘면서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볼은 90시즌에도 238블락을 기록하며 준수한 실력을 보여줬지만 전술적 이유로 벤치에 밀려나게 되었고, 결국 필라델피아 76서스로 이적하게 됩니다. 91시즌부터 볼은 서서히 기량자의 모습을 보이며 점차 출전 시간이 적어졌고, 거기다 93시즌에는 부상을 겪게 됩니다. 이후 좀처럼 기량을 회복하지 못한 볼은 여러 팀을 옮겨 다니다 1995년 10년의 NBA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볼은 선수 생활 동안 NBA 역대 16위에 해당하는 2086블락을 기록했고,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경기당 평균 3.34블락을 기록하며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수단 출신이라서 또 적은 체중 때문에 NBA에서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편견을 깨부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볼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게,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수단 원주민들과 난민들의 인권 보호 운동에 앞장섰으며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내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볼은 안타깝게도 희귀병인 스티븐스 존스 증후군과 급성 심부전에 의해 2010년 사망했지만, 마치 벽 같은 블락슛으로 활약했던 NBA 최초의 수단 농구 선수로서 그리고 조국을 위해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있습니다. 마누투 볼과 먹시 보구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남다른 키 때문에 주목을 받았고 표를 팔기 위한 기믹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결국 이들은 플레이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수로서 또 사람으로서 기감이 되었는데요. 마누투 볼은 2001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열심히 플레이한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길 바란다. 나는 마이클 조던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마누투 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 각자의 도전을 통해 NBA에 발자취를 남긴 마누투 볼 그리고 먹시 보구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